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전 정부 탓만 해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까지 걸핏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내가며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갖은 꼼수를 부려대고 있는데요. 아마도 윤 대통령 5년 임기 내내 이 짓거리를 계속 봐야 할 듯 싶습니다. 정권은 왜 잡으려 한 걸까요? 오로지 권력 유지, 기득권 지키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님, 69시간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의힘을 패싱시키고 선택적 근로시간 3개월 늘리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69시간제 현행 제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신 나간 이미자 국힘당 의원이 주 69시간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진 제도라며 현행 제도에 들어와 있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현행 제도에 들어와 있는 69시간 근무제를 왜 또 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자 의원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을 넘어 69시간을 어쩌면 120시간으로 되돌아갈지도 혹시나 모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공부를 좀 하시라고 말했는데요. 이미자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한국노총 출신 노동 전문가로 알려진 정치인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당군 이래 최대 시적이라고 자랑질을 하시다가 엄청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성남시의 당군 이래 최대 손실을 가져줬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알고 했다면 당군 이래 최대 사기꾼이요. 모르고 했다라면 무지, 무식, 무능한 사람이다. 무지, 무식, 무능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찔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공부 좀 하십시오. 어제 노동시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데 주 52시간을 넘어서 69시간을 어쩌면 120시간으로 되돌아갈지 또 혹시 모르겠다라고 지적하시고요. 장시간 노동의 저생산 노동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이제 우리는 4.5일을 향해서 선진국을 향해서 국가 경제 수준과 경제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여가가 있는 노동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69시간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의힘을 패싱시키고 선택적 근로시간 3개월 늘리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69시간제 현행 제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20시간 관련돼서는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 1개월 이내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69시간이나 120시간 하는 데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4.5일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 지금도 4일 가능합니다. 10시간씩 4일 하면 40시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1 다수당 야당 대표가 쟁취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선동질 그만하십시오. 자숙하시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임 의원은 주 69시간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때 국힘당을 패싱시키고 선택적 근로시간 3개월을 늘리면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지금 69시간제는 현행 제도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120시간 관련해서는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 1개월 이내에는 그게 가능하다라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69시간이나 120시간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4.5일제를 향해 간다고 했는데 지금도 4일 가능하다. 10시간씩 4일하면 40시간. 충분히 가능하다며 선동질 그만하고 자숙하고 공부 좀 하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있는데 왜 추진하는가라고 맞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주 69시간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윤석열 정부는 왜 주 69시간제를 추진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남의 탓 고질병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노총 출신 국회의원이 노동자가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정부의 장시간 노동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아무 말 대잔치를 남발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불가피하게 확대한 선택 근로 정산 기간 확대를 두고 더 확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며 벌써 망각하셨나? 아니면 국민의 원성에서 벗어나고 싶어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냐고 되짚었는데요. 그러면서 습관적 남의 탓은 현 정부 여당의 무능을 입증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옹호하라고 국민께서 국회의원의 소명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남의 탓 본색이 정신질환 수준까지 발전한 듯이라며 69시간제의 미련과 집착이 심하다 보니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하다하다 노동전문가라는 국힘당 국회의원의 어이없는 주장까지 나오고 말았는데요. 노동전문가는 맞는 건가요? 전 정부가 없었으면 어쨌을까 싶습니다. 모든 게 다 전 정부 탓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해 정부가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피해도 신속한 조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정부의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달게 봤습니다마는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난 20일 열린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도 김성교 국힘당 의원의 질의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금에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의 원인 제공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이런데도 민주당이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는데요. 오로지 전 정부 비판이 유일한 해법인 정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마추어 정부, 그냥 다시 정권을 되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의 정책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가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몰려들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과 비리가 전세 사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사기는 지난 정부부터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악용한 사기이자 사회적 타살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기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